책의 본문 내용 중에 혈압약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혈압약과 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여기 혈압약이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까? 그 이유는 혈압을 낮추는 구조에 있다. 혈압약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선 칼슘 기량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칼슘 기량제는 앞서 언급한 실험에도 사용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종류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벽을 누르는 힘을 말한다.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들 수 있다.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바로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혈관 수축에는 칼슘이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칼슘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 있다. 칼슘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혈관이 수축된다. 즉 혈압이 오르는 것이다. 칼슘 기량제에는 바로 이 칼슘 통로를 먹는 효과가 있어 혈관은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게 된다. 그래서 혈액이 쉽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면 늘 정체가 심한 좁은 길을 확장 공사로 넓힌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교통량은 변함없지만 도로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칼슘 기량제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칼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다. 따라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에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다. 면역세포는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생겨난 암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세포를 찾아 없애준다. 이처럼 칼슘 기량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는 셈이다. 1993년 이바라키현의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였다. 더욱이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면역력 저하는 암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질병까지 발생시킨다. 이런 사실들도 미루어 볼 때 혈압약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리더라. 올해 80세가 되는 B씨는 필자가 혈압약을 끊게 한 환자 중 한 사람이다. 정기적으로 필자의 진찰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한데 1년쯤 전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필자는 별일 없기를 바라며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딸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진찰을 마치고 그녀에게 물었다. 아, 참,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실은 그 일로 선생님께 은원드리러 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B씨는 최근 눈에 띄게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거리가 먼 필자의 진료소까지 통원하기가 힘들어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60 정도가 나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가 하면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찾지 않나. 불안한 듯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건지 괜찮을까요? 그 말에 짚히는 데가 있었다. 혈압약의 부작용 같군요.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성 기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딸은 필자가 말한 대로 B씨의 혈압약 복용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에 B씨가 전처럼 건강해졌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알려주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셈이다. 시가의대 우에시마 히로스고 교수가 실시한 연구 중에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이 연구는 1980년에 국민영양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 140을 경계로 고령자의 자립도는 떨어진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누워서만 지내거나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볼 때 역시 혈압은 낮아야 하고 140을 넘을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데이터도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혈압이 얼마나 되었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 중에는 혈압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연령과는 상관없이 100 이하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특히 고령자인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위험하다. 혈압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치매나 자리 보존하고 눕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식사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것은 생활의 기본이다. 하지만 강제로 혈압을 낮출 경우 거동을 못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진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진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다. 뼈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성 지능 저하는 걷기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사용된 티아지드라는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은 요산이 체내에 고이는 현상 때문에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다. 또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슘 기량제와 관련해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도 앞에서 언급했다. 이 외에도 헛기침, 잇몸 부종, 부스럼, 변비, 부종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뇌경색, 심부전, 당뇨병 같은 무거운 증상까지 실로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어떤 약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약을 먹을 때에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한다.